첫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우성 6차 아파트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자양 6차 같은 경우에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거주 중에 계시고 사실 앞에 보면 건대 입구역이 존재를 하죠. 네. 더블 역세권인 것도 역세권이고 앞에 정말 뭐 내놓으라 하는 편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집을 기반한 주변에 또 재건축 호재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형 단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진짜 작은 고치가 맵다고 굉장히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까요. 함부로 매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가격 상승 예상된다. 이렇게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현금 3억으로 고양시 지축동에 있는 주택인데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개발을 예정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개발을 했을 때 그 값어치와 주변에 그 개발을 한 후에 어떤 값어치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삼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일산, 고양 일대가 사실 3기 신도시에 대한 어떤 영향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 주택에 대한 가격이 이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앞으로도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그 안쪽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은평구 쪽이라던가 마포 쪽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삼성 쪽의 재개발보다는 안쪽에 서울 쪽에 재개발을 하는 곳으로 선택지를 한번 옮겨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이시라면 서울 도심권으로 들어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5162님인데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염창동 강변 한솔 솔파크인데 매도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염창동 일대 같은 경우에는 9호선이라는 지하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값어치를 상승시켰습니다. 근데 그 안에 또 주변에 보면 마곡지구도 가깝게 인접해 있고요. 또 그 한강 쪽으로 보게 되면 월드컵 대교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완료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측해 보면 한 2021년에서 한 2022년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으로는 우리 지역의 어떤 호재들이 반영을 받고 있는 중이고 아직 완료가 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그 힘을 더 받을 수 있는 시점, 약 앞으로 2년에서 3년 정도를 더 보유하시다가 전략적으로 그때 가서 매도를 할지 말지는 그때 가서 다시 판단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2, 3년 정도 보유 더 하시고 매도 전략을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드리고요. 네 번째 사연 보겠습니다. 3747님인데요. 소액 투자 목적으로 원효로에 있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분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제나 내가 살려고 할 때가 제일 싸고요. 그리고 언제나 내가 살려고 할 때가 가장 비쌉니다. 네. 지금 용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전체를 25개구를 놓고 봤을 때도 이렇게 중심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거기에 현재도 뭐 마포 쪽이라던가 여의도 쪽이라던가 용산 일대에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업무 시설들이 앞으로도 늘어나면서 소형 주택에 대한 강세는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캠프킴 자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상업 지역에 대한 어떤 업무 시설들, 상업 시설들이 늘어서기 때문에 소형 주택에 대한 강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다. 또한 주변이 업무 단지들이 만들어지면서 주택에 대한 지금 노후화가 굉장히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재개발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본다면 도시형 주택이 됐던 다세대 주택이 됐던 단독 주택이 됐던 주택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시간을 미루면 미룰수록 우리는 어떤 현상을 보고 가기 때문에 다 돼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 아파트를 사더라도 새거가 다 돼 있을 때보다는 분양받는 게 더 싸잖아요. 네. 분양받는 것보다 일반 분양을 접근하는 것보다 조합원 실제로 있던 거를 사서 조합원 분양가에 받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보면은 속도는 좀 빠를 수 있으나 저가의 작은 금액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말 그대로 무리하시는 투자가 아니시라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한번 찬성해 드려보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 찬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파주 운정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 대박 노블랜드 분양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처분하고 이쪽으로 이사 가는 게 어떨까요? 일단 질문만 놓고 봤을 때는 현재의 거주 형태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지금보다 물론 좋은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어서 좀 받으시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GTX에 대한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시고 좀 접근하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GTX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철도 하나가 됐다고 해갖고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문제들도 우리가 따져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GTX가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이 기대하는 기대치까지의 가격이 올라가겠는가라는 거는
좀 의심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주에 대한 부분에 어떤 삶의 만족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에 대한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시면 거주는 한 80%, 90% 가까이 생각을 하시고 투자,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오르는 것보단 GTX가 진짜 완료되는 그 시점에서 가격이 한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신규 주택으로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GTX 뭐 가깝게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옮기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마포구 밤섬 힐스테이트 보유하고 또 거주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보유를 해야 될지 갈아타는 게 좋을지 어떨까요? 밤섬 힐스테이트나 현석동 일대는 마포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업무시설과 학군시설이에요. 우리나라에 뭐 내노라 하는 대학교들이 그쪽에 다 질비되어 있고 홍대 상권이라던가 한강변, 당일발전소에 대한 어떤 개발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서 가고 있고 또 주변이 굉장히 협소했기 때문에 아현이라든가 염리라든가 이런 일대의 재개발. 근데 현석동이 가지고 있는 건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서 좀 더 나은 삶의 환경을 조금 더 확보하고 있다는 점.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도 지금 해서 계속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네, 현상이 저희 오디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대표님,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다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못다한 말 있으시다면 부탁드릴게요. 간단하게. 보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